자, 2교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를 이제 기존 전력망과 비교하는데 운영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비교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런 문제들은 어떤 세부적인 그 사항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물어봤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묻는 개념의 문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문제들이 거의 90% 이상이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답안지를 기술하실 때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 뭐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큰 꼭지의 내용들 정도만 이렇게 나열하고 좀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스마트 그리드는요. 여기 보시면 한국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어떤 정책 과제라든지 뭐 실행 로드맵이라든지 뭐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운영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 안에 어떤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한 50%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내용을 아주 뭐 세세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기술들이 있구나. 앞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가는구나.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구나라는 그 흐름 정도만, 경향 정도만 파악을 해 두셔도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문제는 한 60% 이상은, 60% 이상은 맞힐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형태, 어떤 포괄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형태들이 주로 나오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전력 개통망과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국내 정책 과제,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란 무엇인가 정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전력망과 스마트 그리드의 전력망의 비교가 요번에 나온 문제하고 동일한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의 주요 응용 분야, 그 다음에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의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묻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에서 출제됐던 문제들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뭐, 핵심 기술이라든지 V2G와의 연계 방안, 그 다음에 5대 분야별 실행 로드맵, 그 다음에 정책 과제, 그 다음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방안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기존 전력망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전력망이라는 것 자체가 스마트 그리드를 이야기한 거죠.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해서 스마트 세대 분전반에 적용했을 때 특징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문제의 내용을 보시면 뭐 전문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기술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또 국가에서 어떻게 이러한 사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가,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뭐 전문적인 기술 서적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와 있다기보다는 뭐 관련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뭐 신문 기사 읽듯이 그렇게 좀 읽고 중요한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해두시면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어떤 문제들은 충분히 쓰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답안지의 내용도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냥 그 딱 한눈에 봐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뭐 가볍게 좀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은요, 깊이 있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좀 쓰시고 여기에 뭐 필요하더라고 하면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어떤 개념도, 뭐, 플로우 차트, 뭐 관련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은 답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답안지 내용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내용을 보시면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걸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력계통 운영 측면에서 비교하면 뭐 7가지인가 8가지 항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있는데 뭐 기존에는요,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디지털 요소가 없는 건 아닌데 아날로그 요소가 많은데 스마트 그리드로 가게 되면 디지털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아진다. 훨씬 더 정밀하게 제어를 해줘야 되고 여기에 뭐 AI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아날로그 신호로는 그 어떤 그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요소들이 더 많이 가미가 된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중앙 집중식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제 자율 분산적인 운영 방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요번에 V2G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동차에 이제 배터리가 내장이 되면서 그 배터리에 있는 어떤 그 에너지를요, 그 분산형 전원에 아니면 혹은 에너지 저장 시설의 개념으로 해서 계통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식들이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각각의 그 자동차와 그 자동차를 충전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제어 장치?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제어 장치들이 이제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로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중앙에 있는 어떤 그 관제 센터하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어떤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앞으로 이제 개선이 바뀌어 나갈 거거든요. 기술의 흐름이.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한 방식이 결국은 이제 계층적 구조가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다. 계층적인 구조는 위에서부터 쭉 신호가 내려오고 다시 또 위로 올리는 방식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방식이니까 네트워크 구조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자동화로 바뀌게 된다. 뭐 AI 기능이 제가 추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기술들이 이렇게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 감시 체제로 가는 거죠. 여기는 제한적 국지적 감시 체제인데 뭐 변전소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전력 시스템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광역의 형태로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단방향 통신이지만 스마트 그리드는 양방향 통신이다. 양방향 통신이 돼야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쌀 때 내가 전기를 저장했다가 비쌀 때 뭐 팔 수 있는 뭐 이런 개념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전에서 전력회사에서 지금 전기를 조금 소비를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우리가 전기를 쓰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 없는 설비들, 그다음에 잉여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일부 전기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이런 설비들을 각각의 이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그러한 어떤 그 전력 사용량을 좀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어해 줌으로써 내가 뭔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양방향 통신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수용과 선택권 거의 전무. 이건 뭐냐면 전기라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쓸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적용이 되면 뭐 전기 품질이 높은 곳을 요구하는 수용가에서는 돈을 좀 많이 내고 뭐 정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전압이라든지 주파수라든지 뭐 고조파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돈을 좀 많이 내고 사용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어떤 가정집인데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난 싼 전기 쓰겠다. 뭐 쓰다가 1, 2분 정전이 돼도 상관이 없고 약간 주파수가 흔들려도 혹은 뭐 전압이 약간 흔들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뭐 전기요금이 싼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바뀌어서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을 정리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살을 붙이시면 요것도 한 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고품질, 고신뢰도다, 자가 진단, 사고 자동 복구가 가능하다, 자율분산 운영 체제다,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을 할 수가 있고 통합 운영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정보화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양방향 통신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의 최적 운영이다. 스마트 그리드를 적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절감을 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어떤 이득들, 그 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게 스마트 그리드를 적용하는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8가지 항목에서 중요한 것들은 외우시고요. 나머지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적인 측면, 위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 거예요. 에너지 절약 유도, 설비 투자 절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 그 다음에 전기 품질 및 신뢰도 향상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세부적인 항목들은 제가 아마 기본서 강의할 때 다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 추가해서 조금 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미해 주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보기 좋은 구성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뭐 에너지 절약 유도라는 게 차등 요금 제도에서 뭐 이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을 건데 이 발전 단가가 이제 각각의 발전기가 다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력 사용량이 이제 피크 값으로 올라갈수록 고가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발전 설비들이 투입이 되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이 우리가 시간별로 계절별로 차등 요금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그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운영 시스템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요. 훨씬 더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통의 어떤 그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비싼 연료를 우리가 떼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전, 즉 전력회사 측에서도 이득이고 수용가 쪽에서도 전기요금을 쌀 때 사용해서 내가 뭐 어떤 일을 한다든지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경제적으로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그 설비 규모도 우리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뭐 피크 전력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 설비 용량이 커지게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피크치를 경감할 수가 있고요. 이 피크치가 경감이 됨에 따라서 발전 설비 용량, 즉 뭐 여유 용량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감소가 되고 이거에 따라서 변전소의 규모도 줄일 수가 있고 송전선로나 배전선로의 규모도 줄일 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인건비도 절감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확대인데, 뭐 신재생 에너지가 뭐 이제 그 자연의 어떤 그런 에너지, 바람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이제 그 에너지 변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한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장비이지만, 설비이지만, 개통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는 그 전력 개통을 상당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 좋지 않은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적절하게 제어를 해주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스마트 그리드가 확대가 되면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도 훨씬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는 일조량이나 바람의 세기에 따라 전력 생산이 불규칙하여 현재 전력망으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개통 연계 문제가 해결될 때 확대 보급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전기 품질 및 신뢰도 향상. 기존의 전력망은 자가 진단이 어렵고 고장 및 정전 발생 시 수동 복구를 해야 하지만 스마트 그리드가 적용되면 자동 복구가 되며 버려지는 전기를 줄일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뭐 해설을 한 내용들이 아마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걸 이제 다시 뭐 하게 되면 이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연관된 내용들이 제가 이제 기본서라든지 뭐 핵심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의하면서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추가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 실력도 많이 향상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1번 문제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에서 끝내지 마시고 여기에 뭐 이제 추가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실력이 좀 많이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2번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